예, 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넘치는 이미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스 편의점 이미자가 왔습니다. 상품 광고는 아닙니다. 실제로 주인입니다. 비록 체인점이지만 체인점인가? 그래요. 프랜차이즈. 예, 오늘 우리 이미자님과는 좀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부모의 노래와 우리에게 준 가르침. 남북 분단 체제 서로 다른 데서 우리가 살다가 대한민국에 왔지만 언제나 마음에 딱 안고 사는 것. 종자처럼, 씨종자처럼 그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라던 시절에 부르던 노래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저런 기회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어떤 지침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북을 비교하는 데서 이 문제도 하나의 말하자면 체제의 본질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기자님이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노래, 지난날 노래 이런 거 주제로 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막 뭉클했어요. 눈물이 나올까 했어요. 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렇게 커서 결혼을 해서 부모 수라를 떠나오기 전까지 노래 한 번 못 들어봤을까. 결혼해서 시집에 가서 살면서도 또 우리 본가에 또 대사가 있어서 보이잖아요. 제가 막 어떤 일인지 눈물이 나네요. 엄마 아버지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지금 안 나요. 저희 어머니 인생을 돌아다보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노래 한 번 못 불러보고. 춤은 추셨나? 엄마 한갑이라든가 엄마 진갑이라든가 아버지 진갑 이때 뭐였을 때는 아버지 한갑 때는 내가 어렸으니까 그때 임신한 여자가 난리를 떼는 바람에 놀아도 못 봤거든요. 우리 아버지 바람 피워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진갑 때 일하고 엄마 한갑 진갑이 제가 철이 들어서 기억을 해보면은 우리 엄마는 웬 곱새 춤을 자꾸 추면서 사람들 웃기더라고요. 근데 노래를 부른 게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엄마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제가 지금 가슴이 막 아파요. 나 진짜 내 기억력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오늘이 이 자리에서 책을 쓰라 해도 내가 10시간 동안이면 내 인생을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노래를 들어 못 봤어요. 무슨 대사가 모이면은 우리 형제들이 많으니까 모여서 웃고 떠들면은 엄마는 그 웃고 떠드는 게 그렇게 기쁘신지 이러면 무슨 곱새 춤을 자꾸 추시더라고. 그러면 우리 미자님 아버님 노래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나도 꼭 울다 웃으니. 그게 아버지 노래였는가? 네. 그러니까 중학교 시절에는 아버지하고 마주 앉을 새 없잖아요. 아침에 학교 가면 저녁이 어두워서 저녁 식사 다 하고는 마을 사람들 모여놓고 옛말 하던 그 기억이 없고 대학 졸업하고 와서는 제가 78년도에 대학을 가서 81년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후에는 아버지가 노래 부르고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냥 빗자루 메고 책칼 만들고 풍구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84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 해 무산에 가면 가라지봉 밀령이라고 김일서의 빨치산 투쟁을 할 때 사적지 무슨 구호나무 쓴 간판들이 있는 그 밀령 경비원을 또 했어요. 아버지가? 예, 근데 당원이라고. 근데 제가 가만 지금 생각하면 확실히 복이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그 밀령 경비원을 할 때 자식풍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산 몽땅 우리 아버지 산이었단 말이에요. 경비하면서 말하자면 산 출품에 대한 그건 다 우리 아버지 거였단 말이에요. 야, 자식풍년 들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잣을 집에 마당에다 산처럼 쌓아놓고는 그거 계속 아버지하고 엄마가 이렇게 까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까기 전에는 어떻게 하던가 이렇게 잣송이가 볼록볼록한 거 그걸 땅에다 다 흙에다 파묻어서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썩습대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꺼내면은 망칠로 돌에다 놓고 몇 번 아이도 되면 따로 알 따로 이렇게 그 알을 수매 군중 애알한데 수매시켰는데 그때 정말 우리가
제 시집갈 준비 그래 더 잘 된 것 같아요. 아, 그때 진짜 그 우대 상품이란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북한에서 살아오는 전기간 자식 여럿을 키우면서도 부모님만의 운율을 그 곡조를 안 남긴 거는 노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분들의 삶이 어땠고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슬프게 사셨는가 늘 그분들은 많은 의문점을 안고 사셨을 거예요. 그때는 녹음기도 없었고 녹음기. TV도 없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32년 34년 출신들이거든. 네. 근데 우리 아버지 네. 술만 마시고 집에 딱 들어서면 쭉 누워서 베개 베고 누워서 노래를 부르죠. 어떤 노래를? 그게 항미 원조 때 부른 노래인지 6.25 전쟁 중국인민 지원군에 참전해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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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세 이 노래 이렇게 예. 우린 그 앞에 것도 몰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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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몰라. 두 번째 우리 아버지는 그 후에 김정일이가 74년 공수기 후계자로 선포된다면 우리 아버지 그 노래를 부르시대. 어떤 노래? 눈물 쭉 흘리시며 술 마시고 눈이 내린다 흰 눈이 내린다 이 나라 빨치산들 그녀먼 꽃핀 강산에 이 밤이 지새도록 내가 빨리 패턴을 돌리느라 천천히 불렀겠지만. 눈이 내린다. 우리 아버지는 그걸 생각하셨던 것 같아. 자기 형제들 다 빨치산 전장에서 쓰러졌는데 항일 이런 나라를 세우자고 투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우리 아버지 표정에서 그거를 봤거든. 우리 아버지는 항상 그 노래를 부르시대. 1997년 탈북전야에 떠날 때까지 우리 아버지한테서 들은 노래 손누른 곡은 딱 두 개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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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하고 눈이 내린다는 노래. 우리 어머니는 노래가 하나 있었거든. 우리 어머니가 일제시대에 소학교 다녔는데 노래를 잘해서 무슨 이렇게 졸업반이라든가 학부형들이 모였을 때 독창 가수를 했대. 우리 어머니는 고아거든. 우리 어머니는 그 노래 하나 딱 하나. 돌배나무 가지에 걸린 집신자 지난 봄에 언니가 돌배 따다가 걸어놓고 가신 뒤 왜 아니 올까요? 이 노래. 우리 어머니는 그 노래를 눈을 감고 부르시는데 그 외에 나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어머니 70년대 중반에 문답식 각식경련에 걸려서 너무 암기를 잘하니까. 그래서 그 노래 제목에 그게 있더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린 장군님 노래 있잖아. 네, 북두칠성. 북두칠성 저 멀리. 노래 그때만 해도 문답식 학식경련 노래가 딱 3개 나왔는데 그 노래를 우리 어머니가 한 달 연습하고도 못하시더라. 노래라는 게 가슴으로 불러야지. 생억지로 암송시키면 노래가 암송이 안 돼. 그렇지. 어머니 생각이 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가슴 맺이는지 어떻게 인생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이 살면서 어떻게 노래 한 곡도 모르고 사셨어. 이거 생각하면 너무 울음이 올라오고 구독자분들에게 죄송하게 아니 그거 맞아. 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자꾸 눈물. 노래란 인생의 역사이고 예. 어느 한 시대의 대변자야. 노래란 그런 거야. 그래서 노래는 국경이 없는 언어라고 했거든. 그러면 부모님들하고 쭉 사는 기간에 부모님들한테서 받았던 가르침 같은 거, 네. 쭉 일상을 통해서 그 어떤 인생의 좌우명이 될 수 있는, 네. 그거는 아버지한테서는 받은 거 있는가? 예.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맨 맏언니가
맏언니부터 살리기 시작했는데 그 위로 자식을 셋을 잃었더라고. 아들 하나는 19살 먹이고 잃고 오빠가 결핵으로 죽었대요. 이니실린 마이실린 쌀 돈이 없어서 그것만 부지런히 맞춰도 오빠를 살릴 수 있었대요. 그때가 우리 오빠 내 6년 이상짜리 오빠 4살 때였어요. 저는 아직 세상에. 그리고 이 둘은 나서 뭐 돌전에 다 어쩐지 죽더래. 옛날 전염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제시대 때 사셨던 분이잖아요. 일제시대 때는 일본말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일본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을 사람들 모여놓고 옛말 할 때는 일본말을 한 문장 하고 번역, 한글말 번역. 그게 계속 지금 제가 생각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딸을 저까지 너 4명을 키울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앞을 지나거나 그러니까 방이 이렇게 연결된 게 3개거든요. 일제시대 때 지은 옛날 집에서 우리가 살까. 여기 부엌이고 가운데 방이고 여기 옷방인데 이 아버지 가운데 방에서 이제 여기 뭐 있으면 여기서 담배 피우고 이 제일 옷방은 오빠하고 형님이 사는 방이었거든요. 지나갈 때는 아버지 앞을 지날 때는 꼭 치마를 감쌌댔어요. 제가 유치원에 출퇴근했는데 그때는 철동에서 철산까지 통호차가 많이 뛰니까 통호차 시간이 바빠서 아침에는 콩닥콩닥 뛰어서 저쪽 방에 가서 농장에서 막 콩닥콩닥 뛰면 우리 아버지 이렇게 따라가며 쏘아봤어요. 와요 무섭게 쏘아보면서 뒤늦게 천천히 하시는 말씀이 여자라는 게 정황체케 이 무슨 짓이야. 계속 여자라는 게 정황체케 이렇게 자꾸 욕하더란 말이에요. 그래도 뭐 바쁜 놈이 뭐 두른둥만둥하고 냈다고 통차 달라뛰고 이랬었고 그래도 21살인 게 대학 졸업했으면 좀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딱 이런 창문 앞에다 놓고 항상 한한 데서 화장을 이쁘게 하느라고요. 근데 그 요런 경대를 놓고 하는데 딱 경대에 아버지 얼굴이 더 보인단 말이야. 내 얼굴보다. 그럼 내 화장하는 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럼 또 이쪽으로 옮겨가서 이러면 또 어디서 봐. 이러고 와서 근데 보는 게 우리 아버지 눈길이 매서웠어요. 성격이 무서웠어요. 눈을 딱 이렇게 하고서 그래도 어떡하겠어. 빨리 우선 통차 오는데 뭐 이렇게 보다 못했는데 그만해라. 무섭게 소리쳤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어. 우리 동생이 화장을 너무 진하게 했거든. 우리 4번째 동생. 마지막에 입술까지 옆을 그리니까 너는 이제 시험도 그리냐 하고 있지. 우리 그 북한의 아버지들 적어도 우리 아버지들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와당탕 놓고 가방 들고 이래 나오면 우로만 눈썹 연필을 들고 바깥에 나와요. 우리 엄마 그랬어요. 눈썹 어디서 그 내 화장품에서 눈썹 연필 들고 밖에 이렇게 문 밖에까지 다나. 요 눈썹 푸는 구레라. 요 눈썹 푸는 구레라. 우리 엄마 계속 그랬어요. 우리 엄마는 딸이 이뻐지기를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어쨌고 딸이 커가고 이뻐가는 그거에 근심스러워 그랬겠지. 웬 이런 외간 남자들이 어떻게 덮칠까봐. 그렇지. 나는 우리 아버지가 늘상 우리한테 해줬던 어찌 보면 인생의 좌우명과 같은 건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오형제를 앉아놓고 어디 가나 인사를 잘해라. 그 말씀은 꼭 했어. 인사를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느니 인사를 잘하면 복이 들어온다느니 인사를 잘해라. 어른은 하루에 10번 만나도 꼭 인사해라. 그럼 우리 형제들이 다른 건 다 못해도 인사 하나는 기차게 잘해. 그 다음에 2번째 뭔지 알아? 이건 좀 엉뚱한 거요. 예. 어디 가도 함부로 뛰지 말라는 거야. 촌스럽게. 예, 바쁜 일도 뛰지 말라는 거 우리 아버지도 그립대다. 여자는 그래? 예. 아무리 급한 일도 뛰지 말라고. 그게 정황치 못한 행동이라고. 먼저 나가 걸어갈지언정 늦게 나가 뛰지 말라는 거야. 함부로 바지가랭이 날리고 치마펑 날리면 뛰지 말라는 거야. 어째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정황치 못하다고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말을 할 때 그러니까 그게 제가 중학교 시절인 것 같은데 춘향전 옛말을 하시는데 춘향이가
오작교 다리에서 이도령을 처음 만났을 때 이도령이 너무 춘향이에게 반해가지고 이럴 때 춘향이가 부끄러워하면서 저기로 막 급하게 이렇게 정정정정 걸음을 가는데 우리 아버지 숱한 동네 사람들 앉혀놓고 그게 바로 여자의 걸음새라고. 그렇게 자꾸 예역되다. 그래 후에 춘향전이라는 영화 나왔어요. 제가 19살 때인데 그래서 그 수남의 영화관에 가서 우리 단체로 있고 춘향전 영화 진짜 그렇게 입대다. 야 거짓말 쏙쏙쏙 거짓말 뭐 입대다. 제가 7살 6살 아무튼 유치원 다니기 전 일이에요. 유치원은 8살 1년 다니고 9살에 학교 붙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아마 밀가루로 배급 준 것 같아요. 마선집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재봉집 할머니입니다. 예, 재봉집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밀가루를 이온 50전짜리 이온 50전짜리 소랭이 비닐 소랭이에다가 밀가루로 우리 엄마는 이렇게 곡상으로 빌려줬다 하고 그 마선집 할머니가 우리 집에 지금 그 밀가루 빌렸던 거 물어주려 왔어요. 우리 집으로. 근데 그 마선집 할머니가 이렇게 밀가루를 이렇게 뽀석뽀석하게 담던 게 산으로 이렇게 싹싹 밀어버리더란 말이에요. 위에 올라온 걸 싹. 이렇게. 우리 엄마 그거 보던 게 이러더라고. 아, 이거 뭐. 그 집에 그 언니, 그 할머니, 재봉지 할머니 딸인 복수이라면. 복수이 엄마! 그거 어째 그렇게 미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복수이 엄마 이렇게 밀다가. 아이, 어째 이러? 가져갈 때처럼 해줘야지. 우리 엄마라는 게. 아, 이거 뭐. 아, 내 고지 졌지, 쓰러졌어. 그러니까, 그 마선지엄만, 아, 이거 뭐, 아, 내 미러 가져갔단 말이오. 이렇게 갔다 우리 엄마는, 아이고, 복수이 엄마, 내 고지 졌어. 우리 엄마 있나봐, 그까나 마선지 엄마라는 게, 아이고, 별일 다 했어. 나는 수서 가져갔어. 오랫동안 이러고 다투막질합대다 해. 나그 이해가 가. 우리 어머니도 그런 적이 있거든. 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갖고 내려. 오, 됐어. 그만하기요. 빨리 가오. 간 다음에 우리 엄마 앉혀놓고 나를 보고. 에휴. 푸른 하늘이 나를 내려다보고 검은 땅에 올려다보는데 내 마음이사 하늘이 알아봐 주겠지. 나는 아인데 나는 이렇게 고지되어졌는데 야 미자야 내 그때도 이름 고치기 전이잖아요. 미자야 사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을 지키기라는 게 저렇게 힘들구나. 양심은 하늘만이 안다. 눈에 보이지도 못하고 이거 저울에 달 크지도 못하는 이 양심은 똑바로 지키고 살아야 복이 온다. 저렇게 하면 죄도 온다. 그렇지. 죄로 만나느니라. 우리 엄마 자꾸 고립되다. 너는 절대로 이따 커서라도 저렇게 하면 아이 된다. 우리 어머니 가훈이 또 있어. 우리 어머니 가훈은 다른 거 없어. 여자는 꾸임에 밝아야 된다. 돈을 껐으면 제때해주고 남이고 돈을 함부로 꾸지 말고. 우리 어머니는 그거야 첫째. 두 번째는 쌀은 신이다. 우리 어머니한테는 쌀이 신이었어. 고아로 자라면서 17살 때 처음 입밥 먹어봤대. 18살이고. 하늘 돌아가시는 날까지 잎살 하나를 금덩이처럼 여겼을 우리 어머니야. 제가 알건 데는 잎살이가 아니고 옛날에는 리쌀 했다는 게 리조봉건 시대에 리씨들만 먹던 거라서 리쌀이 했대요. 그러다 그 세월이 흘러서 이쌀. 그다음에 잎살 그러잖아. 네. 북한에서. 북한에서는 잎살 이렇게 말한다. 저 김일성 족속 체제에서 어느 나라 인민이 전체 인민의 수령의 혁명정사 중심 효자가 돼야 생존권 생명권이 보장된 체제에서도 우리 자식들 키울 때는 우리 부모님들 김일성에게 충실해야 된다. 김정은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 저희 부모들도 그런 말은 안 노동당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우리를 기르는 정견 한마디도 안 하셨어. 솔직히 마이크를 딱 들여대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당과 수령에 충직한 효성 충성동의가 되거라 하지만은 돌아서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저 그렇게 76년간 강압적으로 세대받은 북한의 부모들 속에는 극히 드물다는 것. 이건 뻔하잖아. 모든 북한 주민들이 10대, 20대, 30대까지는 선풍금 치고 노래 부르다 돌아다니지만은
40대, 50대 세월의 무게, 제가 부과하는 그 모든 억울한 그 짐, 그걸 다 지고 나가는 과정에 노래를 다 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느 시절에 노래 불렀던 적이 있는가, 이 생각까지 부모님들이 합니다.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인민이 노래를 이룬 국가는, 그 민족은 전망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 노래는 어느 한 인간에게 있어서 희망과 소망의 기치이고, 어느 한 국가에 있어서는 민주화의 기치도 될 수 있고 자유화의 횃불이 될 수 있는 게 노래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까지 저런 상태에 있는 것, 바로 이런 진심으로 좋아하고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어떤 기치가 되고 횃불이 되고 어떤 리상이 되는 그런 노래가 나오질 않아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모두, 우리 미자 씨랑 나랑 이 자유의 노래 거의 키우고 만발하게 피워가지고 꼭 북한 자유화의 새날에 선물로 바칠 그런 희망과 리상을 안고 평양만사를 진행한다는 점, 이거를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